추가로 사실 투자하는 거 없이 네네. 매월 뭔가를 남아간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600만 원이 추가로 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게 되면은 그쵸.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제 혜택인데 이제 모르게 되면은 놓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삼자물류도 꼭 해보시라고 네네.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예예예.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몇백만 원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남는 공간 아깝잖아요. 쇼핑몰 건물주 쇼건입니다. 지난번에 월 3,900만 원 정도 번다는 영상을 찍고 나서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정말 그렇게 벌 수 있는 거 맞냐? 3PL로 그렇게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도움을 주시고 오랫동안 또 알고 계신 이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저희가 만났고 또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로 담아보고자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모든 거를 다 좀 공개를 해드리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혹시 예, 네. 3PL이 뭘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3PL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 있잖아요. 물건을 공급하시는 분들. 네네. 자기 일에 집중을 하고 싶고 물류라든가 일들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렇죠. 싶어 하는 게 마음이에요. 네. 그런 본연의 이제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본연의 비즈니스에 집중을 좀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물류 이제 이런 일들은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네네. 본인의 짐도 덜고 네. 어떤 물류비 절감의 효과도 좀 일으키고 네네. 편안하게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죠. 뭐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로 물류 아웃소싱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님, 저희가 만난 게 제가 사업을 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만나가지고 이사님 쪽에 제 물건을 맡겼었잖아요. 그렇죠. 물량이 뭐 한 달에 한 3만 건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때 이사님이 워낙 처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3PL 쪽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변함없이 3PL 관련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쇼고님이 네. 2014년이었나요? 네, 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벌써 10년 지났는데 뭐 3PL 시장도 변화가 많아서 거기에 대응하고 그러느라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사님이 전에도 한 뭐 최대 한 달에 많이 내보냈을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한 달에 20만 건 정도 20만. 뭐 제가 다 내보낸 건 아니고요. 같이 관련된 업체들,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들 네네. 이제 그런 직간접적으로 저와 이제 관련된 네네. 업체들이 이제 발송하는 물량이 한 20만 건 정도 됐던 걸로 같습니다. 아, 20만 건이면 수익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수익은 일단 20만 건 정도면 어느 네네.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은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도 이사님을 또 믿고 3PL을 좀 요청을 드린 게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쓰는 공간을 직원도 있고 내 물류만 쓰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버는 수익은 정해져 있는데 네네. 이제 고정비가 계속 나가니까 네, 그렇죠. 이 공간도 좀 있는 상태에서 네. 이 고정된 인원으로 최대 수익을 뭘 낼 수 있을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3PL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 어차피 내 물건 보내는데 내 물건 보내는 인원이 있으니까 예. 물류 직원도 있고 네네. 또 CS 인원도 있으니까 네네. 여기에서 뭔가 추가 수익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3PL을 생각을 해서 이사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연락 드렸을 때 생각이 어떠셨어요? 조금 더 일찍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좀 아쉬움이 처음에 있었고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네, 공간이 공간도 너무 많고. 많이 비어 있고 네네. 그리고 직원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그 쇼고님 물동량만 이렇게 취급한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가 되게 많으신 거고 그래서 제가 쇼고님께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공간을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직원들을 이제 배치 전환해서 직원들도 만족도를 높이고 대표님도 만족도를 높이고 원가도 절감하고 이런 거를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쇼고님이 부분을 잘 수용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결과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쇼핑몰 해보니까 네. 필수적인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CS라든가 맞아요. 예, 예. 물류라든가 그런 인원들이 꼭 필요한데 이 인원들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줄일 수가 없어요. 이사님
이사님 만나서 네, 예. 3PL을 하면서 얻게 된 거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왜냐면 그래요? 추가 인원을 안 하고 물동량만 제가 이제 3PL 사업을 하니까 추가로 직원을 뽑지 않아도 물론 일은 더 많아졌죠. 네, 그거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다 처리를 하고 그렇죠. 버는 거에서 아르바이트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더 늘어나니까 공간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똑같은데 매출이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더라고요. 쇼고님처럼 유통만 전문적으로 이제 외기를 걸어 오신 그렇죠. 분들이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생각을 하기에도 막연한 게 많고 사실은 저도 그때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때 택배량이 좀 많이 줄고 있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때 네네. 원래 2,000원 정도 코드 썼는데 네. 그 당시 때 이제 최저 단가가 한 1,800원 정도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제가 2,000원 코드에서 내가 3PL을 통해서 물량이 조금 늘어나니까 코드가 1,800원을 딱 줄더라고요. 원래 한 3만 건 나갔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600만 원이 추가로 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알게 되면은 그렇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제 혜택인데 이제 모르게 되면은 놓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삼자물류도 꼭 해보시라고 네네.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예.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몇백만 원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남는 공간 아깝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직원을 시켜보니까 내 물건을 포장하나 남의 물건을 포장하나 하는 일이 똑같고요. 네, 맞아요. 또 내 쇼핑몰 CS 하나, 음. 뭐 삼자물류 CS 하나 똑같아요. 거의 예.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직원도 월급 조금 더 올려주고 네네. 매출을 많이 내서 네. 어쨌든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매출을 많이 내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3PL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 3PL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막연했고 두려움도 있고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막상 유통해서 본인 창고를 운영을 했던 분들은 네. 금방 적응하시고 더 잘하세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호님도 그런 케이스 중에 이제 한 분이라고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사님 생각에는 3PL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한번 3PL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3PL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물건을 전문 업체한테 맡기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수입을 많이 하는 추세고 또 앞으로 더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트라든가 로드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물건들이 결국은 온라인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온라인상에서 물건이 최종적인 소비자의 손까지 도달을 하려 그러면 중간에 전문적으로 물류를 취급하는 창고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3PL인데 3PL 시장은 갈수록 더 증대가 되겠죠. 일반 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쇼핑몰을 창업을 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쇼핑몰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향에 잘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몸으로 뭔가를 해야 네. 자기가 좀 수익을 내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한테 저도 기왕이면 몸으로 뭔가 자기가 해야 돈을 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치킨 가게나 예, 식당이나 뭐 카페 창업 이런 걸 하세요. 네네. 저는 그런 거보다 3PL을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우리가 치킨집이라든가 네.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잖아요. 되게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죠. 다른 집과의 차별성이 확실히 좋아야 고객도 몰려들게 되고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카페라든가 치킨에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여러 뵙고 네. 그리고 그분들 고민들도 들어봤는데 코로나라든가 있으면 굉장히 또 힘들어져요. 본인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먹는 음식 파는 분들 고생 되게 많으셨잖아요. 문도 많이 닫으시고 물류는 더 잘 됐잖아요. 물류는 거꾸로 오히려 더 잘 됐죠. 왜냐하면 대면을 안 하다 보니까 하니까. 오프라인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 물량들이 온라인 쪽 그리고 택배 시장 이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3PL이라는 3자 물류는 사람보다는 제품을 상대하거든요. 물건만 저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일을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 게 바로 3PL 시장이라고 생각 들고요. 치킨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제 카페 이런 부분은 마감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늦게까지 일하시더라고요. 8시 기본이고요. 본인이 또 욕심내면 9시, 10시까지 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일하기에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물류센터는 거의 6시 반 되면 다 끝나죠. 그쵸 다 끝나고 집에 주말에도 가시죠. 안 하고. 주말에도 안 하고 네. 카페나
시킨 이 식당들도 되게 좋고 소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사업을 처음에 한다 그러면 저는 3PL을 할 것 같아요. 이사님 생각에는 3PL 사업이 창업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세요? 우선 어느 정도 배우시긴 해야 돼요. 치킨집 차려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교육도 받으시고 맞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프랜차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3PL의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배우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네. 그렇다고 그게 뭐 몇 개월 걸리고 네네. 뭐 1년이 걸리고 이러진 않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심과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임하시면은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내에도 네네. 충분히 숙달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3PL 물류 대행 이런 걸 하면 몸으로 무겁고 뭐 이래서 네.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예, 있을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여자분들이라든가. 네네. 근데 저도 여자 사장님들 많이 봤거든요. 많이 3PL 있어요. 쪽에.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네. 꼼꼼해서 잘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많이 종사하고 계세요. 여자분들이라든가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창업을 아니면 대표로서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을 하시는 거에 뭐 남녀 구분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물건에 취급하시는 데에서 문제가 없는 건강을 갖고 계신 분. 그렇죠. 요즘엔 물류도 다 기계화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어서 네네. 예전처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많이 손을 가진 않아요. 네네. 예.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유리하시죠. 그렇죠. 제가 쇼고님께 네.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네네. 쇼핑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네. 3PL 사업은 지가 한 2년 정도 그렇죠. 되신 걸로 네네.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아.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쇼핑몰은 매출을 많이 늘어도 네. 제가 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아, 이유가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매입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만큼 사게 되나요? 네, 사게 되니까 이제 통장에 돈이 없어요. 제가 사입한 물건이 재고로 남게 되니까 네네. 나중에는 내 번 돈이 다 재고로 남겨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3PL 사업을 해보니까 지난달에 2천만 원 남았다. 지출 다 빼고 남은 거니까 네네. 딱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다음 달에도 새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사실 투자하는 거 없이 네네. 매월 뭔가를 남아간다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쇼핑몰 건물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쇼핑몰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제 그거에 대한 엑시트를 네. 건물주로 하시고 그런 걸 준비하셔라.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이 3PL 사업을 하면 쇼핑몰과 다른 뭔가 수익 구조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럼 그 외에 뭐 다른 차이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히 수익은 좋아졌죠. 예. 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편해졌다. 예, 뭐 그게 예를 제일 들어서-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 분들한테 뭐 3W 기왕이면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쇼핑몰만 하면 제가 산 공장이니까 저는 네. 뭐 월세를 내신 분들은 월세가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급여도 똑같이 나가는데 이사님 만나서 화주들이 막 생기면서 3PL에서 네. 추가로 수익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죠. 3PL 수익에서 임대료도 커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 직원 봉급도 그렇죠. 커버를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 가금적인 그렇죠. 여유가 좀 생겼다. 네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진 거다.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쇼핑몰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나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3PL을 하고 나서 네. 내가 쇼핑몰도 장기적으로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3PL 사업도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마음이 좀 편하게 이 비즈니스를 우리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그렇다면 되게 좋은 결과가 이제 생긴 네네네. 거네요. 네네.